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묘일주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일주는 개수와 묘목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수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묘목은 이제 초목이죠. 그러니까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 또는 초목에 비가 내리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들이 개묘일주는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반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초목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풍년이 들려 징조니까 의식이 풍족해지고, 그러니까 의식이 풍족해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곡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순둥이고 인심도 좋고 원만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개묘일주 이 자체의 물상적인 특징 외에도 이 묘가 자체가 천주귀인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개수가 묘목에서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포태로 따졌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천을 귀인의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묘일주는 인심 좋고 너그럽고 순둥이고, 또 음식의 솜씨가 좋기도 하고 미식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민일주와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더 순수성이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이 개묘일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개수는 이제 물이죠. 물이나 연못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묘목은 동물로서 토끼니까 물에 빠진 토끼 뭐 이런, 또는 비 맞는 토끼 이런 뜻이 됩니다. 비를 맞고 있는 토끼 또는 물에 빠진 토끼 이런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리하고 난폭할 수가 있어요. 종종 아주 날카롭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풍류와 주색을 즐기는 사람이죠. 남녀를 불문하고 풍류와 주색을 즐겨서 부부 관계에서는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해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부 불화하기가 쉬운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상적으로 뭐 우리가 물에 빠진 토끼 또는 비 맞는 토끼 그것만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지 묘목의 어떤 현침성이라든가, 또 재관, 포탭 땄을 때 재성 관성, 그러니까 병과 무가 재관인데 이 병과 무가 묘목에서 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그런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요게 이제 개수는 이제 옹달샘, 묘목은 토끼니까 또 옹달샘에 물을 먹으러 온 토끼 그런 물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묘일주는 대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총명하고, 또 여자라면은 이제 개묘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미모가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지 식신의 속성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순둥이에요. 순둥이 성향도 보이고, 창의력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학업 이런 데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술성 이런 면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도 많고 또 베푸는 거 너그럽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인덕도 좋은, 남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어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도 내심 안으로는 굉장히 여리고, 또 지구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구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식신으로 해서 지구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구력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목이 식신인데 천간에 을목이죠. 그래서 이 식신인데 개수가 이제 을목이 여기 녹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개묘일주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인성,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제 경금이 되겠죠. 경금이 인성인데, 인성 경금은 사유축에서 삼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묘목이라는 것은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삼합을 했을 때 태지에 놓이게 되니까 결국은
인성이 태지에 놓이게 되니까 학문적인 성취, 머리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성취는 굉장히 낮고 또 공부를 한 다른 부분은 괜찮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데 뭐 기술을 익힌다 이런 건 다 되는데 학업에 있어서는 지구력이 약해가지고 크게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이 계묘일주는 그 관성, 재관이, 재성과 관성이 모두 욕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계묘일주가 을사년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을사년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신이 왔죠. 식신이 왔고 이 사화는 천을 귀인입니다. 그래서 계묘일주의 을사년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직장이든 학업이든 연애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모든 면에서 일단 평균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사주 내에서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본다면 만약에 사주 내에 원사주에서 이렇게 가불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지지에서 해수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뭐 진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성과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을 이제 도전하고 시도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병이나 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지지에 해나 자가 있어야만이 어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데가, 만약에 해 자가 지지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천간에 병정이 있는데 을사년이 됐을 때도 크게 성과는 못 냅니다. 그러나 뭐 크게 손실 날 것도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있을 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느 성과를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만약에 묘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양력 3월이죠. 3월에 태어났는 사람은 요것이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죠. 만약에 묘월이라면은 을사가 되면은 여기 을경합, 그러니까 용신이 합돼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신금이 있을 때도 물론 좋지 않지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만약에 묘월생인데 경금이 있다 그러면 아주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전체 사주 구조로 경신금이 있을 때는 봐야 되고요. 임수나 개수가 있을 때는 그런 대로 뭐 보통은 평균작은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묘일주가 을사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묘일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재관이 욕지에 있는 관계로 항상 이런 그 재관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풍류 이런 것들에 휩쓸리기가 쉽고 뭐 쓸데없는 거에 낭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부 간에는 그렇게 해로할 수 있는 요소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계묘일주입니다. 그러나 계묘일주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머리도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미식가로서의 어떤 이런 재능도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아주 수월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묘일주의 을사년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